네, 안녕하십니까. 이스라엘이 지난 25일 F-35 비행 금지를 지시했으며 한국 국방위에서도 F-35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은 이스라엘 공군이 밝힌 F-35의 문제점과 한국 공군의 F-35 운용 난관, 이 부분이 전쟁국인 이스라엘과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F-35 전투기의 충격적인 자동률을 통해 KF-21의 미래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이스라엘은 2022년에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자 12월 25일에 F-35A 11기를 비행 금지시켰으면 그 외 F-35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.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은 사칠석 오작동이 발견되어 F-35를 비행 금지시켰으며 더불어 미군도 F-35의 비행 금지를 지시했습니다. 이번 비행 금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단기적 안보 위기에 대응 가능한 항공기 운용 면에서 심각한 우려와 이와 더불어 F-35를 운영용하는 12개 국가들 또한 F-35의 고장 및 낮은 가동률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.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이번 조사 결과와 전송받은 정보를 고려하면 이들 항공기는 이스라엘 시스템의 반복적인 오작동을 제거하기 위해 전용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스라엘 F-35 편대에서 발생한 오류 보고서는 F-35A가 아닌 수직 착륙 능력을 가진 F-35B가 미국 텍사스에서 추락한 것과 유사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이스라엘은 2022년 초와 7월에 사칠석 고장이 발견된 후 F-35 전투기를 비행 금지 내렸습니다. 다른 F-35 비행대를 운용 중인 국가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난 10월에 한국국방위원회가 한국의 F-35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18개월 동안 234개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이 결함에는 비비행 상태 172건과 특정 임무 수행 불가 62건이 포함됐으며 2021년에 발생한 117건의 비행 불능 및 45건의 임무 실패는 2022년 상반기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F-35 전투기는 16년 전인 2006년 첫 비행을 했지만 고강도 전쟁 지역에 전투하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당시 관리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시 전투적 합성에 높은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. F-35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서방권 5세대 전투기이고 중국 제20 전투기는 전력화된 동구권 전투기 중 F-35 수준의 성능을 가진 유일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. 비록 F-35가 미국 내 도입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서방 전투기 성능을 여유있게 능가할 수 있는 성능과 잠재력으로 F-35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관심을 끌어왔습니다. F-35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운영비이며 이로 인해 F-16과 F-18을 대체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. F-35 경쟁기종인 중국의 제20은 공중의 임무용으로 설계되어 정예부대에 배치되는 중형 쌍발 엔진 전투기인데 반해 F-35는 비교적 가벼운 고출력 단일 엔진 전투기입니다. 5세대 전투기인 F-22는 미국 자체 프로그램을 따라 개발되었지만 최고의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지비 등 광범위한 문제로 2023년부터 일부 퇴역에 들어갑니다. 예전 이스라엘은 일본과 호주와 같이 F-22를 구매를 원했지만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의해 구매가 불가능했습니다. 여기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. 바로 가동률의 문제입니다. 전투기 운용 시 중요한 것은 가동률입니다. 서로 전쟁을 치룰 때 동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대방보다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동률만큼 상대방보다 더 많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쟁의 성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. 중국 인속델수 전투기 제20을 500기 이상 도입 운용한다는 것도 30%대로 예상되는 가동률을 보유 숫자를 늘려 메꾸겠다는 것입니다. 이와 비슷한 일이 F-35 전투기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2019에서 2021년까지 F-35 기종별 가동률을 보면 미공군의 F-35A는 평균 50%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생산해서 운용 중인 전투기의 가동률이 평균 50%를 넘는 수준이라면 해외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F-35 정비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우리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인 정비만을 할 수 있고 장세 정비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담당합니다. 이스라엘도 F-35의 반복적인 결함 발생으로 철용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비 수요도 높고 이는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전쟁 시 국내에 F-35의 창정비 시설이 없는 관계로 가까운 일본이나 먼 호주까지 보내져 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만큼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비 요소가 더 많은 F-35는 전쟁 시 운용에 있어 엔지니어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. 이스라엘도 F-35 추가 구매보단 F-15EX 구매를 검토하는 이유도 이러한 가동률 문제와 정비 문제 때문입니다.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전면전의 위협이 높은 나라에서 F-35와 같은 전략자산도
필요하지만 인접 국가들을 상대하려면 높은 가동률은 주변국에 대한 질적, 수적 전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. 이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KF-21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 현재 F-35 20기를 추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중국과 일본의 5세대 전투기 보유 수량을 생각한다면 F-35 전투기 20기 추가 도입은 필수이나 유지비, 가동률을 고려한다면 가성비를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이에 KF-21 블록 3 혹은 KF-XX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F-35 도입 시 같은 가격으로 KF-21 블록 3 혹은 KF-XX 개발 배치 시 도입 물량의 2배 정도 양산 배치할 수 있고 유지비는 더 낮을 것이며 가동률은 최소 75%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즉 F-35 도입해 60기를 운용한다면 KF-21은 120기를 운용 가능하며 가동률이 50% 더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용 가능 전력 지수는 3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미래 전쟁은 유무인 복합체계가 기본이고 현재 개발 중인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도 국산 전투기 플랫폼 도입이 더 유리합니다. 현재 논의 중인 KF-21 블록 3나 KF-XX는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F-35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85에서 90%의 성능이 근접한다면 그 자체로도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. 특히 F-35의 낮은 가동률과 높은 비용, 정비의 제약을 생각한다면 F-35 20기 추가 도입보다는 KF-21 블록 3 혹은 KF-XX 개발 결정을 통해 국산 전투기 개발을 통한 추가 도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